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기간 동안 제 채널에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웰컴 투 할투 채널. 새 할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할러님들을 위해 오늘은 주식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 4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승장의 확률이 높거든요. 주식의 생애 주기 4단계와 함께 올해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하단 고정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개별주 투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책을 지금 읽었지? 이 책이 뭐 어제 오늘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8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자, 일단 저는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퀀트를 이길 수 있는 빅퀀트들이 조금 몇 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실전 투자 대회를 휩쓰는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죠. 자, 근데 다행히도 그들이 하는 말과 이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천하는 책도 한 95%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제 그 이론적인 지주,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리버무어, 그 다음에 다바스, 오닐, 미너비니, 그리고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와인스타인의 책을 아직은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여행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읽었거든요. 거기서 탐복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책이 대박,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트레이더들의 모험을 이제 총집합한 책들은 이 마켓 위자드, 그러니까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이죠. 지금까지 총 5권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압축한 한 권의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엄청난 고전들 중에서 제가 안 읽은 책은 유일하게 이 책입니다. 영어로는 스탠 와인스타인's Secrets for Profiting in Bull and Bear Markets라는 책이고요. 한국어로는 이게 2020년인가 21년에 번역본이 새로 나왔는데,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와인스타인, 이게 보니까 이제 독일어는 와인슈타인이고,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와인스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인돌이란 뜻인데, 보통 스타인이, 그러니까 돌이라는 게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뛰어난 유대인이 뛰어난 책을 쓰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신이 내려준 책입니다. 스탠 와인스타인은 그냥 신입니다. 자, 이 책은요, 도움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영상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2-3번 정도로 할게요. 자, 어쨌든 이분은 100% 순수한 기술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주식의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시냐? 가격, 거래량, 이동평균선, 추세선이 나온 그런 차트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거 가지고 상승장 하락장 다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딴 책들은 뭐 가치투자 얘기도 좀 나오고 매크로도 좀 나오고 퀀트도 나오고 뭐 그 기술적 얘기도 나오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이분은 아주 퓨어하게 차트, 기술적 투자 이 얘기만 하시고요.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은 뒤에 질문이 또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자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제 점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점검 질문을 풀면서도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자, 마크 미너비니도 이 와인스타인의 주식의 생애 주기 4단계 이거를 엄청나게 추천했어요. 마크 미너비니도. 그리고 이게 이 책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주식은 4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다시 1단계 이렇게 되는데요. 1단계는 여기죠. 이게 한마디로 베이스 에리어라고 합니다. 이때는 주식을 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4단계에서 주식이 수개월 동안 박살난 후에 주식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와인스타인은 30주 이동평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는 이제 주식이 하락할 때는 이동평균도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동평균이 떨어지는 거를 스톱을 하고, 이동평균 자체도 횡보를 하고, 주가도 횡보를 하면서 가끔은 이동평균에서 위로, 가끔은 이동평균에서 아래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지선과 그 저항선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못 깨고 있죠. 그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지지선 저항선 내에서 횡보하는 거는 이제 이게 수개월 또는 수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커스피잖아요. 커스피 같은 경우도 한 2012년부터 16년까지 거의 4년 동안 이렇게 횡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2단계가 중요하죠, 여러분. 2단계가 중요합니다. 2단계가 상승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만 주식을 사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1단계, 3단계, 4단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2단계에서만 사면 됩니다. 2단계가 언제냐? 주식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때 많은 거래량이 수반됐을 때 이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지선, 저항선 찌루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때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거래량도 이때 막 많아. 이때 막 많아요. 그럼 이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돌파를 한 주식은 쫙 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 많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전 저항선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고 저항선에 부딪힐 때 요때가 아주 좋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요한 거는 2단계에서는 저점은 전 저점보다 높고 고점은 전 고점보다 높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 저점은 요 저점보다 높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요 고점은 전 고점보다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점, 고점 이런 식으로 계속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30주 이동평균선도 같이 상승을 하겠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2단계 말기가 되면은 이동평균선에 상승하는 것이 좀 꺾이기 시작하고 그 주식도 원래는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위에 이렇게 쫙 가다가 이게 이동평균선에 근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워닝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때 아직 주식을 팔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단계가 시작할 때 언제 사는 것이 좋은가? 저항선을 이렇게 처음 돌파할 때 사는가?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요때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나누는데 투자자는 한 1년 정도 그 타임 프레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그 참고로 와인스타인은 3년, 5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는 2달, 넉 달 안에 승부를 봐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을 트레이더라고 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처음 돌파할 때 이때 전체 금액을 매수를 하거라라고 하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처음 돌파할 때 절반 그리고 조정받고 내려올 때 요때 다시 절반 이렇게 매수를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돌파를 샀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 돌파할 때 사가지고 조정 없이 그냥 쫙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조정 없이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애를 첫 돌파에 사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을 한 후에 매수를 하면은 다시 조정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데 근데 이제 이 조정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주식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사는가 이런 것도 당연히 말을 합니다. 일단 시장을 보고 산업 또는 섹터를 보고 기업을 보라라고 합니다. 예, 이게 주식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나 산업 ETF, 섹터 ETF도 똑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 지수나 섹터 ETF도 2단계일 때만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를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2단계이다 할 경우에는 그 산업 중에서도 다 2단계이다 하면 그 2단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그 산업에서 주식을 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하게 오르는 그 산업, 그 섹터에서 좀 전에 그 아름다운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2단계일 때 산업이 2단계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산업에서 이렇게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사라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주도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RS, Relative Strength 또는 상대 강도 지수가 높은 주식을 사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최근에 그 한마디로 다른 애들보다도 더 많이 오른 애들 이런 거를 사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산업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주식을 사고 얘가 오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3단계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톱 에리아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주식이 올랐다가 거기 그 위에서 횡보하는 그 단계이죠. 여기서는 3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 친구도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제는 그 2단계 때는 계속 30주 이평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 아래 갔다 왔다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단계 도착했을 때 투자자의 경우는 절반을 팔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지선 밑에 손절을 걸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2단계 때 주식이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이 그 형성이 되는데 투자자의 경우에는 3단계 도착했을 때 절반을 팔고 그 요 밑에다가 손절을 걸어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면 나머지 절반을 팔라라는 얘기고요.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주가가 30주 이평으로 단 하루라도 내려가면 그날 당장 다 팔아버리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 3단계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2단계 주식이 계속 쫙 이렇게 올라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매우 좋고 뉴스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찬양하는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얘가 쫙 올라줬잖아요.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 3단계가 온 후에 다시 2단계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3단계 후에 4단계가 오겠죠. 4단계는 하락 구간입니다. 자, 하락 구간에는요, 절대로 이때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없는데 주식을 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있는 주식도 싹 팔아치우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책에서 딱 이거 하나만 배워도 손실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3단계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주식이 언젠가 이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보면 3단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4단계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자든 트레이더든 무조건 이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4단계는 우린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그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될 때는 거래량이 같이 폭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갈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주식들이 아직도 펀더멘털이 괜찮아 보이고 어닝도 그럭저럭 나오고 퍼도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이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4단계 초반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와인스타인이 우리한테 이제 뭐를 시킵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로 주식을 4단계에서 사지 않는다고 맹세를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4단계로 넘어간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라고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4단계는 쓰레기입니다. 무조건 다 파는 거예요. 그 주식이 테슬라나 삼성전자나 카카오든 다 쓰레기입니다. 4단계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투자자와 트레이더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미묘하게 다른데요. 자, 투자자든 트레이더든 사는 거는 비슷합니다. 일단 1단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저항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투자자의 경우에는 요 지지선 밑에 손절선을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375에 샀다가 한 17.8 요때 이제 손절을 걸어 놓으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17.8로 떨어지면 그때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올라가면은 이제 A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B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D까지 갔습니다. 이 D까지 가면은 우리의 손절을 이제 익절로 바꾸는 거죠. 그 익절 포인트를 여기 17.8이 아니라 요 B 근처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B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B 밑에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그 이동평균선 바로 밑으로 익절 포인트를 잡으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D로 오르고 E로 떨어졌다가 다시 F까지 갔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익절 포인트가 어디냐? 자, 여기 E를 보세요. E가 요 저점보다 조금 더 낮고 이 이동평균선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손절을 하라고 권합니다. F 갔다가 G 갔다가 H 갔으면은 여기는 그럼 당연히 다시 익절 포인트를 G로 올려야 되는 거고요. I로 갔다가 J까지 갔습니다. J까지 갔으면은 이제 우리는 그 K까지 갔고 L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K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이제 익절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고,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첫 손절을 이렇게 크게 잡지 말고 무조건 네가 들어간 가격에서 4에서 6%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거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전저점 또는 30주 이평을 이제 밑으로 돌파하는 그 첫날에 무조건 다 팔아버리라라고, 그러니까 빨리 익절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면 트레이더라는 거는 이제 그 짧게 들어가고 이제 크게 먹지는 않지만 이제 손실을 최소화해가지고 요 있는 구간을 다 먹고 최대 손실을 4에서 6%로 유지하라 뭐 이런 거고요. 투자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익절 포인트를 좀 늦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언은 라운드 넘버 손절을 피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손절 포인트를 10,000원으로 잡지 말고 예를 들면 9,980원 이렇게 잡으라라는 겁니다. 10,000원에는 많은 이제 세력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10,000원보다는 9,980원에 손절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내가 이 책을 지금 읽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책 나온 지 30년 넘었는데
80년대 나온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보면요. 핵심 4단계 투자 절대 안 한다. 이거 하나만 배워도 스트레스와 손실이 70에서 80%는 줄어들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배우면 돼요. 진짜 4단계 투자 절대로 안 한다. 있는 것도 팔고 절대로 사지 말고. 자, 그리고 그 시장과 산업이 2단계일 때 2단계 지금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주식만 사라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기적으로 손절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주식을 샀는데 뭐 5% 10% 떨어지면 기기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고점이나 이평 같은 거 고려해서 익절과 손절 포인트를 잡는 것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퀀터스에 좀 얼추 넣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 퀀터스 대표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보기엔 너무 충격적으로 유익했거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 오신 할러님들을 위해 주식의 생애주기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2단계 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4단계 때는 절대로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투자에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 기회에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주식 상승장의 확률이 높은데요. 새롭게 런칭된 제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월 1회 오프라인 만남, 월 3회 라이프 피드백 진행, 포트폴리오 전략 구축 등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제 전략과 함께 하시죠. 주식의 생애주기 4단계를 실현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